며칠 전 한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 사법당국이 오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해군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또 17년 만에 진범에게 중형이 내려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박상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속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수치심을 토로하던 임관 5년차 여성 해군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지금 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24일 오후 여성 해군 장교인 A 대위가 충남 계룡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대위의 방에서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A 대위의 아버지는 딸이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간인 친구에게 수치심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헌병대에 신고했습니다. 군사법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A 대위의 같은 사무실 직속 상관인 B 대령에 대해서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대령은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B 대령이 주관한 회식이 끝난 뒤 일어났습니다. 해군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감시하는 회식 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거지로 업무를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함부로 거절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에서 굉장히 놀랐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군이 아직도 술 시중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지킴이라는 것도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겠다 해서 결국은 임기응변 대책인 것 같은데 문제는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 사건이 CCTV가 가려져야 되는데 내부에 그런 걸 가릴 절차나 제도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조직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까지 대응 능력이 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예방 교육이 잘 되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이 애당초에 안 벌어졌어야 되는데 예방 교육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구나 하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근데 말씀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정말 군에 가보면 저희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신고하는 함이 수도 없이 붙어 있거든요, 정말. 네. 각종 뭐 구타나 폭력, 부당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더구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위였고 또 이 상사가 대령이었습니다. 네. 과연 그리고 술을 먹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아마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아마 그 가해자가 이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강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반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이제 준강간죄를 적용했는데요. 네. 저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해군 본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네. 회식 지킴이 제도. 여군이 포함된 회식을 할 때는 그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네. 또 회식을 할 때 또 다른 여군이 다른 여군 하나는 네. 이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를 하고 네. 그리고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여군이 집에까지 귀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해군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책을 나올 때는 이런 회식 지킴이라는 이러한 거는 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 오히려 회식을 할 때는 여군들은 하여튼 자기가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 술은 강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사건의 문제점은 상사가 주재했었고 거기에 여군 대위가 있었고 술을 많이 먹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식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강간이라는 게 강간, 성폭행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준강간. 준강간도 거의 강간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다만 뭐냐면은 이 강간할 때 이 여자가 반항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의식이 왜냐면은 없어서? 그렇죠. 네.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피해자의 여군 대위가 신고도 못하고 상당히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사실을
친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준강간의 상태가 되도록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을 강권해서 결국은 만취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 대목이 이제 문제이고요. 네. 네. 강간과 중간간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중간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형량은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사실은 영미법 국가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서 가진 개념은 저항을 충분히 했느냐 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네. 외국의 경우에 영미법 국가의 경우에는 동의를 명백한 동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곧 네. 성관계를 용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술을 먹여서 동의를 못 받는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네. 그럼 사실 동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중간간이라는 게 성립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건 강간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아니, 네. 저희가 네. 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네. 이게 지금 위계나 위력이 성립하는 관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장기간 동안 서로 면식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뭐 강권해 술을 이제 강하게 권해가지고 결국은 만취 상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많은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네. 예. 네. 최근 5년 동안 군대에서 네. 발생한 여군 성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육군만 조사한 건데요.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장병이 111명에 달합니다. 네. 계급별로 한번 보죠. 계급별로 보면 장교가 50명, 준 부사관이 47명으로 간부가 대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일종의 권력형 성폭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사 여탈권, 승진에 네. 대한 생사 여탈권을 다 그 상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부하 여직원들 또 지금 이 장교들 여성들은 사실 이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야말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도 그걸 어딘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뭔가 유무죄가 제대로 가려질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군대 내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지금 일례이고요. 사실은 2001년도부터 이런 사건들이 신고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십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개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점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범죄 저질렀는데도 이 중에 실형 선고가 7명에 불과했고요. 거기다가 최고 형벌이 너무 미미하네요. 징역 5년이에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합의를 하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이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형량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저는 합의 문제는 네. 민사적인 문제고 이 죄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폭행 사건은 해야 되지 않나. 네. 얼마 전까지 성폭행 사건이 예전에 친고죄 네. 고소를 취하하면은 처벌할 수 없었는데 네. 고소 취하에 무관하게 이제 처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군 사건인 경우에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으로 또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았죠. 전북 익산시의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사건.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10대 소년이 무고한 10대 소년이 무려 10년이나 형을 살고 뒤늦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최근에 이제 진범으로 붙잡힌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의 한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택시가 한 대 왔었어요. 문을 열면서 기사분이 내리면서 배를 웅크시고 그냥 하든가 뭐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인근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당시 16살 최모근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하는데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욕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안장에 있는 칼을 들고 택시에 승차해서 찔러주겠다는 게. 그리고 이제 10년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당시 경찰의 어떤 무력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5년 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제에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당시 사건의 진범으로 구속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진범이 잡혀서 15년이 그렇습니다. 선고되고, 예. 네. 아니 16살 배달하는 친구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정황 자체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무엇보다 의문은 그러니까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예, 3년 그렇습니다. 뒤에 예. 어느 경찰이 아 이거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예, 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기인 것 같다 진범을 지목했는데 예. 그때 검찰이나 진범을 법원은 뭐 지목해가지고 했습니까? 네. 검찰에게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청구했습니까? 근데 검사가 네. 이거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뭐냐면은 네. 물증이 좀 부족하다. 검사가 법원이 기각했겠죠. 검사 자체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 지휘할 때 그렇죠. 네. 경찰 이 3년 후에 이 진범을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네. 사람을 숨겨있던 친구가 자백하고 칼을 보았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진범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은 최모 씨는 네. 저거 가짜 범인입니다. 네. 해가지고 검찰에 올렸는데 네. 검사가 물증이 없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혐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사람.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짜 범인이 감옥에 수감 중이었거든요. 네.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진짜 범인이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걸 진짜 범인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가짜 범인을 갖다가 기소했던 사람, 재판했던 사람 네. 다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 진짜 범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네.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 그 16살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10년을 했잖아요. 아니 1심에서 그 징역 15년 나왔어요. 이 네. 가짜 범인이 2심에서 그러니까 부인하니까 15년 나온 겁니다. 2심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징역 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이 보상 누가 해줍니까? 사실은 외국에도 이렇게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데 허위 자백만으로 이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DNA 검사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이제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80년대에 80년대에 그와 같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자백은 미성년자나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허위 자백을 많이 해요. 네. 경찰이나 검찰이 폭력을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안 한 사건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기가 어려운 우기면은 거죠. 15년형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완전히 전형적으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10대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결국에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이나 법원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어떤 반성이랄까요? 반응이 나왔나요? 없었죠. 전혀? 예. 지금 재심은 받아들였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형사 기소를 했던 가짜 범인을 기소했던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마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지금 배상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구속된 사람이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형사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만 받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10년 동안의 그 사실상 불법 아닙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 그다음에 노동력의 상실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그렇습니다. 보상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재심 변호사가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검사, 또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 형사, 또 반장, 그 당시에 그 가짜 범인을 갖다가 그 진범으로 송치했던 그 형사 반장, 이 네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 배상 청구했는데요. 이거 안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입증의 문제인데 이제는 검찰 자체에서 왜 이 진짜 범인을 갖다가 영장을 기각하고 또 무혐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적으로 추궁을 할 수는 없나요? 그 책임을? 그거는
고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검사 얘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이, 그 당시에 물증이 없어가지고, 네. 예, 진술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이 경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 자체에서 또 네. 경찰 자체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만취 대학생의 택시 난동 사건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서울의 한 먹자골목인데요. 대학생 19살 조모 씨가 택시에 타자마자 욕설을 시작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끼어들려 하자 흥분해서 빨리 달리는 택시에서 갑자기 문을 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화면입니다. 문을 열면 안 되지. 문 닫아 빨리. 택시기사가 진정을 시켜도 취중에 횡설수설이 계속되는데요. 그러기를 한 13분가량 조 씨는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틀었고요. 택시가 도로 옆 난간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팔을 뻗어서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불과 내 기억으로 진짜 0.5초도 안 된다. 택시기사가 다쳤고 차량은 폐차를 시킬 만큼 크게 부서졌는데 달아난 조 씨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금방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블랙박스 영상하고 그 녹취된 내용을 들려주고 나서 자기가 착각을 했구나, 술이 취해서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조 씨는 크게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교수님 또 술이 문제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주장을 하면 그걸 굉장히 관대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음주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사건화를 안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이 사람의 습벽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네. 이걸 엄중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형사사건화를 해서 어쨌든 본인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택시 기사가 술 취한 승객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을 택시를 갖다가 안 태우면은 네. 승차 거부로 고소를 해가지고 네. 과태료 처분하고 2번, 3번 하면 면허 정지 취소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택시 그 기사가 좀 막 반항하거나 위험한 사람은 좀 네. 거부할 수 있도록 네.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주치 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술에 취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관대하게 주는 네. 거. 예,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분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네. 자기는 납치하는 줄 알았다. 네. 술 먹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감경이 안 됩니다. 면책 사유는 안 됩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이런 특히 아마 택시 기사분들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